네, 월요일은 이번 주 증시 테마로 열어갑니다. 이번 주에 어떤 테마가 한번 주목받을지 한번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IT 부품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T 부품주 동향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부터 시작을 합니다. 권미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경기 침체로 IT 수요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IT 부품사들이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달라질 거란 자신감을 드러내는데요. 우선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2분기 매출은 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 줄었습니다. 스마트폰과 PC의 수요가 움츠러들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0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은 삼성전기보다 매출은 더 높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겨우 면했습니다. 매출은 3조 9천억 원으로 전년비 5.5% 많아졌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184억 원으로 전년비 93%나 감소했는데요. 컨센서스는 적자를 예상했지만 환율 효과 덕에 적자는 겨우 탈출한 모습입니다.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와 경기 침체 그리고 고물가 여파로 IT 제품 판매가 줄어 실적이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5% 감소한 4조 7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2분기는 영업 손실 8,800억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2분기부터 이번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지만 적자 폭은 1분기보다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기업 모두 전년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하반기 반등에 대한 자신감은 큽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IT 부품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증가할 거란 전망이 한 축이고요. 또 각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전략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기는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실적 반등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장용 부품은 스마트폰 부품에 비해서 높은 안전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해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데요. 삼성전자는 하반기 전장용 MLCC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에 필요한 파워 인덕터에 더 집중하면서 강점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 애플의 아이폰 15 등 스마트폰 신제품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빠질 수 없는 호재입니다. LG이노텍도 하반기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이목을 끕니다. KB증권은 신형 스마트폰에 탑재될 LG이노텍의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액추에이터 부품 내재화는 판가와 출하량을 동시에 개선시켜 4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될 거라고 평가했고요. 대신증권은 LG이노텍이 하반기 최대 성수기에 진입했다면서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도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거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역시나 핵심 키워드는 아이폰 15. 이 아이폰 15의 디스플레이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거란 기대가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조만간 출시한 84명짜리 OLED TV에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면서 그 수혜까지 입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반기에는 보릿고개를 넘은 IT 부품 업계입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기다림의 열매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어진 코너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NH투자증권 이규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IT 부품주 한마디로 보릿고개입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네,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양상인데 하반기에는 좀 뭐 전망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그 애플이 지난 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국내 아이폰 부품주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요? 일단 아이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좀 많아진 상황이고요.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들, 그다음에 일부 부품들의 수율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워낙 이제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애플 자체도 사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가이던스가 이제 예상보다 좀 낮아서 그 주가가 좀 빠졌고요. 근데 이게 사실 아이폰 영향을 이제 국내 부품주들이 많이 받는데 아이폰보다는 이제 맥북이나 뭐 맥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다른 IT 기기 수요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가 낮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와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고 겨우 이제 아이폰 15 하반기에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의 판매가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이제 낮아진 상황이고요, 기대가. 예.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과거 대비 양호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은 게 기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아이폰 15 출시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내 부품업체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그 출시일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품들의 이제 수율 이슈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그 블룸버그의 유명한 마크 거먼이라는 기자분은 뭐 9월 중순에 예정대로 이제 뭐 그 공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제 지연될 것 같진 않고 뭐 최대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시일이 지연되게 되면은 물량이 이제 3분기보다 4분기 쪽으로 좀 더 이제 몰릴 가능성이 예. 있고요. 그래서 LG이노텍이나 뭐 BH 같은 국내 이제 업체들이 실적이 아무래도 좀 3분기보다 4분기 쪽으로 이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출시일이 약간 지연되더라도 뭐 큰 변수가 아니라면은 뭐 애플이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그 관련 아이폰 공급 물량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폰 부품을 납품하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뭔가 반등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지금 이미 이제 많이 반영된 주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그 지연에 대한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될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 우려가 사실 지금 가장 좀 큰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호조세를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워낙 그 아이폰 14 모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여전히 이제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는 판매 호조세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 지금이 오히려 이제 되게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수율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LG 이노텍이 아이폰 15에 납품하는 고부가 가치 부품이라고 하죠. 액추에이터. 이 수율이 아직 정상 궤도에 못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품인지 궁금한데 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왜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 왜 그 알아서 보정해주는 그런 예. 기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도와주는 모터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그 프로 맥스 쪽에 폴디드 줌이 적용이 됐습니다. 새로운 이제 그 광학 쪽 그 부품이 적용이 됐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액추에이터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LG이노텍이 처음 이제 이 부품을 하다 보니까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수율이 거의 이제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주가에 이제 이런 게 또 먼저 이제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이제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마진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안 좋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LG 이노텍 매출은 주로 이제 애플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애플 실적에 따라서 애플 판매량에 따라서 좀 부침이 좀 겪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전장 사업이나 기판 소재 이런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장이나 기판 쪽 같은 새로운 이제 사업 쪽에서 좀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장 사업부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뭐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출하량 자체가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은 아니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도 자율주행 쪽을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사실 고객사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카 같은 게 계속 조금씩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봤을 때 빠르면 25년 하반기에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6년 이후에 출시가 되면 그때 좀 부각을 많이 이제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삼성 전기가 이제 하고 있는 FC BGA 같은 것도 지금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 애플 쪽에 그 맥북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쪽을 이제 그 타겟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전장이나 기판 쪽 사업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도 아이폰 15에 그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애플 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대형 OLED TV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래서 4분기 흑자 전환을 전망한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4분기 흑자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왔던 게 그 TV 쪽에서 그 수요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OLED TV 쪽 그 적자가 지금 되게 큰 상황이고요.
그 모바일 쪽에서도 아이폰 쪽으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게 이제 출하가 되는 게 3분기부터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적자가 좀 컸습니다. 예. 3분기부터는 적자폭을 이제 축소할 거로 예상이 되는 게 그 아이폰 쪽이 마진이 좋거든요. 근데 그쪽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고 4분기에는 아이폰 물량이 늘어나면서 TV 쪽도 삼성전자 쪽으로 아시는 것처럼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흑자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뭐 실적 우려 때문에 6월 고점 대비 30% 이렇게 하락한 상태인데요. 뭐 실적이 앞으로 개선된다. 그다음에 낙폭이 크다. 이런 거는 뭐 좀 이제 반등을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건 아이폰 15 새로운 모델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가 그 퀄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 산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승인이 좀 네. 늦어져 있는 그 영향이 있는데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뭐 조건적으로 이제 승인이 지금 잘 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8월부터는 별 문제 없이 이제 출하가 되면 실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사실 추가적인 우려보다는 좀 실적 개선과 업황 호조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기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였습니다.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물론 뭐 지금은 약간 조정이 있지만은 MLCC 부품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다. 뭐 이런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다른 모멘텀들이 더 있습니까? 네, 그 기판 쪽에서 엔비디아 쪽에 이제 FCBGA 기판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엔비디아에 지금 공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AMD 같은 이제 업체들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뭐 출하가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AI 쪽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뭐 향후에 충분히 이제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 MLCC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기도 했고 그 전장 쪽에서 최근에 되게 MLCC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일본 업체들이 사실 전장 쪽은 뭐 삼성전기 대비해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전기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북미 업체 이런 쪽에서 점유율을 많이 높이고 있어서 뭐 최근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우리 이규하 의원은 그 삼성전기 하반기 실적은 좀 하향되지만은 업황 회복과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전방 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뭐 당장은 하반기에 이제 수요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뭐 IT 수요가 계속해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뭐 회복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MLCC는 사실 IT기가 계속 지금 고기능화되면서 수요량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용 MLCC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전기차 소재들이 최근에 주가가 워낙 좋긴 하지만 사실 이런 MLCC도 전기차에 탑재가 더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삼성 전기 수요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판 쪽에서도 성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AI 쪽 관련해서 AMD와 이제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HBM 기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새로운 그 AI 쪽에 들어가는 하이밴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쪽에 아직까지는 언급이 많이 안 됐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되게 사활을 걸고 있는 예, 메모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에 기판이 또 되게 중요하고 삼성전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이제 많이 할 거라고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쪽에서 많이 성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워낙 이제 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뭐 20단위까지 이렇게 뭐 15, 20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는 욕구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초기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수요 불확실성 이것이 관련 부품사의 어떤 주문할 때도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 대비해서 지금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뭐 앞으로도 사실 드라마틱한 개선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TV나 PC나 이런 제품들도 뭐 한동안 이제 안 좋아졌다가 뭐 최근에 보면은 뭐 2, 3% 정도의 연간 성장은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제 그 정도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미 근데 이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뭐 최근에 그쪽이 아니더라도 AI나 전장 같은 새로운 산업 쪽에서 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우려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기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삼성전기 목표 주가는 19만 원이고요. 투자 전략은 내년 이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한 매수 전략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쪽이나 AI 관련해서 사실 삼성전기가 모멘텀을 좀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 뭐 AMD나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의 쪽에서 계속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모멘텀을 받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IT 부품주 하반기 전략 전망과 함께 좀 전해 주시죠. 네, 뭐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가 매수 기회인데 하반기에 얼마나 실적이 개선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이규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